대상포진이 잘 오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대상포진에 이제 생겼을 때 초기 증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대상포진이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상포진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보통 이제 50대 이후에 왔고, 그래서 실제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50대 이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 중에 대상포진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환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딱 보면 대상포진이 잘 오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들. 첫 번째로는 대상포진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수면이 적거나 수면 리듬이 되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고 그런 데는 잠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다수가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들은 제가 요새 잠을 못 잤어요. 되게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안 와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원인은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잠잘 시간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못 자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평상시 때 잠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만들으셔야 되는데 잠을 오지 않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카페인인데 카페인들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부신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우리가 어떤 부신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 그런 게 오면은 이제 또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거기에 이제 커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들어가고, 이제 적절히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정적인 스트레스 받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하루 일과성 리듬, 하루의 리듬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좀 못 자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블루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면 리듬을 깨트리기 때문에 저녁에는 가능하면 좀 스마트폰을 줄이시고 특히 불을 껐을 때 잠이 안 온다고 또 스마트폰 할 때 그럴 때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불을 소등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여러분이 꼭 참조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음식을 좀 골고루 안 드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잘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대상포진이 오는데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자기 몸에 안 맞는 우유라든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식사를 안 하다가 그러신 분들이 좀 더 이제 대상포진에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너무 가공 조리식품 위주로 드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을 적게 드시는 의미는 되게 좀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에어컨 바람이라는 걸 많이 요새 이제 여름에는 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외로 슬쩍 자기도 모르게 체온이 내려가죠. 몸이 냉하면 물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탈수라고 하죠. 실적으로 물이 엄청 모자란 건 아니지만 약간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정도의 탈수 그런 게 지속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 관리 적절히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바람 많이 쐰다면 오히려 따뜻한 물을 좀 드시고 밖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찬물을 좀 드셔도 되는데 너무 찬물을 또 드시면 또 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바이러스성 질환, 면역성 질환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은 거에 문제가 되는데 왜 장이 안 좋으면 바이러스성 질환에 많이 걸리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한 70%에서 많게는 80%가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상태가 관리가 안 되면 면역 시스템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장이 안 좋아지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가 소화가 안 돼서 소화 안 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간 사람, 즉 위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이 좀 기본적으로 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냉하신 분. 그러면 이제 장을 더 냉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찬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물도 먹어도 장이 냉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도 좀 따뜻하게 드시면서 나눠서 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고 야채도 드시면 되게 좋은데 약간 데쳐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장이 냉한 걸 좀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장이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맹판, 배꼽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회맹판, 즉 소장과 대장을 나눠주는 이 스핀터, 판막이 있죠. 거기가 약해지는 경우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운 걸 먹었을 때예요. 그래서 매운 걸 먹은 사람들이 회맹판 기능이 떨어지고 회맹판 기능이 떨어지면 소장과 대장 사이에 음식물을 적절히 이렇게 막아주는 걸 못하면 대장에 좀 균이 많은 게 소장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회맹판 기능이 너무 강해서 너무 조여 있으면 소장에 있는 음식들이 대장으로 잘 안 내려가고 오래 정체돼서 독소들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맹판 기능이 떨어지면 또 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매운 거예요. 매운 것만이 아니라 향신료가 너무 많은 거라든가 카레도 되게 몸엔 좋지만 향이 많아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매운 걸 먹고 배가 자꾸 안 좋아지신 분들은 여러분 꼭 이제 고춧가루 드시 마시고 후춧가루 드시 마시고 향신료 드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김치 먹고 싶어도 김치에 있는 다 이렇게 고춧가루로 씻어내서 그래서 드셔야 장이 유지가 됩니다. 장을 어느 정도 유지가 시켜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 특히 대상포진 같은 면역성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